뉴미디어 시대의 탁월한 선택. 팟캐스트 포털 팟빵. 그 어떤 매체보다 충성도 높은 팟캐스트 청취자들에게 여러분의 상품을 광고하세요. 근데 이런 광고 대기업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작은 구멍가게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팟빵은 상상할 수 없는 적은 비용으로 음성 광고, 배너 광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광고할 수 있나요? 자세한 광고 문의는 이메일 알파벳 ad@팟빵.com이나 전화 026903-9261로 연락주세요. 저도 팟빵에 광고했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만 발라당 가진 여자 쌈이입니다. 밥 먹으러 왔다가 발라당 낚인 막내 차차입니다. 네, 1회 메인 MC, 2회 보조 MC, 3회 MC 보조의 보조로 절 발라당 까인 산티아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새로 저기 왔어요. 누군가가 멋진 미녀가. 어떻게 된 거야, 쌈이님? 네, 저희 차차라고 새로 MC가 왔습니다. 너무 지금 겁나 떨리고 있습니다. 제가 게스트인 것 마냥. 낚였죠, 사실. 산티아고 오빠가 밥 사준다고 부르시더니 이렇게 쌀국수를 앞에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다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아무튼 미사여구를 엄청나게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발라당 낚였죠. 그렇죠. 예, 저는 지금 낚은 이유는 저도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여기서 느낌상. 그래서 후계자는 꽂아놓고 나가야겠다는. 그래야 쌈이한테 들면 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희가 1, 2회는 배우를 모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진짜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 1, 2회를 가지고 협찬을 받으려고 미용실이나 뭐 병원 같은 곳에 성형외과에 가서 협찬을 받으려고 했더니 맞아. 유명인들 데려와라. 약간 그런 되게 서럽더라고.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겠구나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좀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그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해서 이번에 좀 방향을 바꿔서 일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몰라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 저는 분명히 길이 열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특히 오늘 모신 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찾던 분들이 오늘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이 길을 우리 열어주시면, 락버스라는 곳인데 열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저희 오늘 그래서 모신 손님들은 극단 락버스 대표님 박소윤 대표님과 양준서 배우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락버스의 대표면서 연출 그리고 원래는 배우였던 박소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락버스의 수석 배우 양준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석 배우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럼 단원이 한 100명 정도 있는데 수석이신가요? 네, 100명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들어올 예정이에요. 네. 네. 굉장히 이런저런 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단 일요. 네. 자, 그러면 하나씩 궁금한 것들을 우리 오늘 락버스가 어떤 곳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질문을 한번. 사실 저는 좀 발라당 낚여서 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늘 게스트분들 섭외됐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알아보면서 이게 제가 낚인 게 아니구나라는 걸 조금 느꼈는데요. 일단 저희 박 대표님 연영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극단 락버스의 대표님이시고 서울 창작공간 연극협회 운영위원이세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전공이 연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극을 하시게 됐지라는 의문이 있던 와중에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지도자 과정을 또 수료를 하셨어요. 심지어 취미로 영어랑 스페인어를 하세요. 진짜? 네. 이게 특기가 아니라 그냥 취미, 일상적으로 영어와 스페인어를 하신다는 건데 굉장히 고급진 취미잖아요. 저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막 대표님의 연역도 그렇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오신 이런 프로젝트, 운영해오신 프로젝트들이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굉장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우선은 어떻게 하다가 연극계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 네,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실제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가면 저희 학과가 좀 특이했던 게 극회가 조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학과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화 감독이 되시긴 했는데 그 저보다 한 학번 선배님께서 저한테 얼굴이 크다며 너는 연극을 하면 무대에서 굉장히 잘 보이겠구나. 대극장용 배우.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낚여서 차차님하고 같이처럼 낚여서 이제 극회 활동을 20살이죠. 19살인가 20살부터 이제 극회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전공보다는 생각해보면은 극회 활동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쵸. 신기한 선배님들도 많으시고 네. 재밌게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이제 고민이 많잖아요. 그리고 설마 이 직업이 내 직업이 될 거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떠나게 된 게 이제 유럽 여행을 한 달을 원래 계획을 하고 갔다가 친구가 멕시코에서 불렀어요, 저를. 멕시코에 갔다가 대륙을 또 건너가셔서 네, 원래 한 달 머물 예정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거기서 한 10개월 정도를 머물게 됐어요. 우와. 멋있다. 그러면서 스페인어를 이제 익히고 춤도 추고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한국에 오면서 그래도 가장 재밌었던 일이 내가 연기했을 때가 가장 지루해하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두드렸는데 제가 연극영화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극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되게 어렵게 활동을 하셨는지 제가 찾아가서 선배님 저 연기하고 싶은데 이러니까 다 그냥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끌어주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사실은 연기 학원이었어요. 영화 오디션 보는 뭐 연기 학원 같은 데를 1년 정도 다니면서 사실 데뷔는 작은 영화, 장편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되고요. 우리 쌈이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이 친구도 왜냐면 전공이 그쪽이 아닌데 뒤늦게 진짜 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왔잖아. 네, 저도 다른 과 나왔다가 전 피부미용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전혀 적성에 맞지 않더라고요. 졸업은 했는데 그 특성상 좁은 공간에 거의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정말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고객님들한테 항상 웃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거. 너무 답답하고 안 이쁜데 이쁘다고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게 내 길이 아니다 싶어서 저는 이제 일반 직장인들 있는 극단을 일단 들어갔어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연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무대에 서는 딱 그 순간 뭔가 진짜 이게 내가 뭔가 하는 것 같다라는 걸 느껴서 연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저도 뒤늦게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연영과를 들어갔다가 그렇게 이제 연극 시작하게 돼서. 그래요. 네. 양 배우님은 전공을 연기를. 네, 저는 연극영화과. 정통파시네. 유일하게 정통파시네 이 자리에서. 어때요? 이런 걸 보면은. 저랑 시작하게 된 게 달라서. 그쵸. 네, 근데 아마 처음 받는 느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서 이게 정말 나한테 잘 맞는 거 너무 행복하구나 이거를 느낀 부분은 다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배우 되시는 분도 이제 결혼도 배우하고 하셨고. 그렇죠. 연기로 그냥 막 삶이 이제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네. 나중에 애 생기면 또 애도 연기시키고. 그건 아니고. 고민을 해서. 네, 고민을. 그러려면 연기자의 어떤 그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이 또 좋아야 되고 아이가. 맞죠. 일단 뭐 아이 걱정할 때는 아니고 두 분 꼭 성공하셔야겠네. 네, 그렇죠. 먹고 살아야 배우 부부니까. 네, 그렇죠. 그래. 저희 그럼 다시 대표님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그렇게 돼서 그 배우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극단을 또 직접 만드시게 되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한국어 지도자 과정을 그럼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을 텐데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공부를 하실 시간이 나셨는지,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랑 혹시 뭐 연관이 있어서 하게 되셨는지. 네. 좀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그 친구가 그거야, 배우고 그거. 있었어요. 역시 친구가 그냥 나와야 돼. 그냥 주변에 맞아. 좋은 인맥들이 많으세요. 친구야. 팩이라기보다는 그냥 친구 이럴 땐 친구라고 그래.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가게 되면서 지도자 과정을 얼결에 1년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냥 강남을 간 거는 아니었고요. 아니, 멕시코르에 10개월 정도 있었고 사실 캐나다에서도 어학연수를 1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외국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게 계기가 하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장래의 계획인데 혹시 LA 아리랑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알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SBS에서. 옛날 주말에 하던 LA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한 집에 사는 가족의 얘기예요. 약간 옛날에 코스비 가족이라는 다 모르시는구나.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형태의 어떤 나중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연극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고 그리고 다문화 과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제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화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학원 선생님을 제 인맥에서는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내가 만약에 한국어를 처음부터 배워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 문법은 어떻게 될까를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도 세 번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도 하고 공연도 만들어서 아마 계속 이어져 있고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활동으로 연결선상에 있지 않나. 친구 따라 강남 간 거 치고는 네. 잘된 좋은 친구네. 좋은 친구죠. 그 친구는 실제로 한국어를 지도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매우 보람을 느낄 만큼의 네. 효과를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현재로서는 어떤가요? 자신감은 좀 생긴 것 자신감. 같아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업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석사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시는 분들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는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궁금할 때 어디 가서 물어보고 이 책을 찾아보고 이런 정도의 정보는 습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극단 그 이력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이게 뭐지? 막 이런 뭔가 시도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을 만든 이유가 뭔가 다른 이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만드시게 됐는지 뭐 있을까요? 제가 데뷔한 게 2000년도에 데뷔했나? 아니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배우 생활을 쭉 하다가 보니까 저는 그 작품을 할 때 배우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기획하시는 분도 일을 좀 도와드리고 싶고 조명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싶고 그 좀 관심 분야가 조금 넓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왜 알고 싶어 하지 않지?를 좀 궁금해했던 사람으로서 아마 좀 다른 분야를 조금 더 많이 이제 탐구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극단을 만들게 된 이유는 좀 간단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을 하고 나면 한 작품을 1년 반씩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 작품만 하다 보면 공부하거나 다른 작품을 볼 좀 시간이라든지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제가 연영가가 아니다 보니까 막 섹스피어도 읽고 싶고 좀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있었던 게 그때 청소년 뮤지컬이나 뭐 아동극 그리고 조금 짧은 워크숍 공연들이 많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배우로 활동하실 때. 네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배우들끼리 모아서 일주일에 한 편씩 읽자라는 그룹을 좀 그렇게 많이 좀 구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뜻이 맞았던 친구가 이제 작가 그리고 그때 배우 겸 디자이너 그다음에 저 세 명의 여성분이 사실 선후배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신문방송학과 선후배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 극단이라기보다는 그냥 팀 프로젝트 팀 이름으로 그냥 했었고요. 커피숍에서 맨날 모이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한 달에 그죠? 한 사람 앞에 한 10만 원씩이면 30만 원 모으면 차라리 월세 내는 어떤 사무실을 마련할까
하다가 찾아보다가 합정동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게 되고 합정동 홍대 그러니까 우리 뭐 그냥 우리 세 명이서 그 인디 밴드처럼 나중에 한 명은 베이스 배우고 저는 베이스였고요. 한 명은 드럼 배우고 한 명은 기타 배우면서 공연도 하는 연극 팀이 되면 재밌겠다. 그냥 막 재밌게 그냥 저희끼리 하다가 보니까 한 해 한 해 공연을 이렇게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로 극단이라고 극단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기는 싫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겪어왔던 극단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좀 권위적인 부분이라든지 제가 딱 맞는 극단을 못 찾았었던 것 같아요. 인연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결성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었고 한 해 한 해 오다 보니까 사실 정체성을 갖게 된 거는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극단이구나 우리가 라는 정체성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활동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궁금할 텐데 주로 하시는 게 어떤 활동들이 좀 독특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 극단을 이렇게 창단이라고 한 연도가 2008년이에요. 그럼 그날이 같이 합정동에서 모였던 그 해인 건가요? 네, 맞아요. 한 12평 정도의 원룸에서 한 요만한 상, 굉장히 작은 상에다 북어 하나 올려놓고 막걸리 한 사발 창단식을 해놓고 그렇게 소소하게 순수하게 굉장히 조촐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영등포에 연습실이 있어요. 짐이 너무 많아요. 짐만 는 것 같은. 그래요? 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세요. 우선 2008년에 창단을 한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년 이제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던가 이런 창작 공간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페스티벌에 참가를 하면서 창작극을 매년 해오셨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은 낭독 공연, 뭐 고전의 재해석 이렇게 하셔서 셰익스피어나 뭐 한국 고전 양반전 같은 것들 또 낭독 공연을 굉장히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렉처 퍼포먼스 이렇게 렉처 공연 보통 렉처 공연이라고 하면 어떤 공연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어느 날 그 저희 작가분이 아까 이제 3명 여성 중에서 한 분이 방송 작가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연극으로 온 케이스인데 사실 어려워요. 사정이 이 자금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특기를 살려서 수학 강사를 하고 계세요. 중학교 수학 강사를 꽤 실력 있게 하고 있어서 네 특기를 살려서 공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수학 강의를 연극으로 만들어보자를 제가 제안을 딱 했는데 다 부정적이었어요. 저만 계속 근데 한 반년 계속 얘기하거든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 감각이 저랑 맞네요. 수학 강사야. 제가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원래는 수학 강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수학 학원이라고 간판은 걸려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나랑 캐스팅 되겠다 너. 과외하는 것처럼 저랑 함께 해요. 친구들 과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수학도 머리 너무 아프고 싫어하잖아요. 연극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조합이야 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제가 또 한번 그러면 이제 쭉 강의를 할 수 있는 리스트를 이거 내가 매년 하겠다. 뭐 두 번째는 아이돌 강의, 뭐 여러 가지 강의들 있잖아요. 과학 강의 이런 것들을 하겠다 했었던 거는 아까 사실 외국에 다녔던 경험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뭐 김재동의 톡투유라든지 이렇게 한 명사가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인생 강의를 한다거나 테드처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 개념을 제가 이제 외국에 다니면서 그래서 좀 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쇼 하면서 가능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는데 연극까지는 사실은 이 장르가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뭐 잘 알려진 장르라든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름을 붙였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위하여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음악가이자 이러잖아요. 그렇죠. 되게 독특한 이력이어서 맞아요. 실제로 뭐 수학을 푸는 개념보다는 수라는 개념, 개념, 철학, 그리고 연극, 문학 이렇게 되면
제가 되지 제가 않을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대본은 작가님이 써주셔서. 아니, 굉장히 이 연극을 이렇게 학생들 딱 데리고 가서 되게 보여주고 싶은. 아 근데 그게 약간 느낌이에요. 조금 애매한 게 나중에 그렇게 컨텐츠로 꾸밀 건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 이 친구가 이 능력이 있어요. 아, 네. 있어요. 학교 중학교마다 이렇게 돌면서 근데 하면은- 내용이 조금 웃긴 게 그게 또 한 축이 있고요. 또 한 겹을 쌓이는 극중극처럼 되어 있는데 그 한 축이 약간 학원 시스템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풍자. 풍자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그걸 좀 걷어내고 아, 더 그 재밌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학교에다 가면 좋겠다. 거기 좀 구성원이 좀 특이했던 게 케냐 친구가 나와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 케냐 분이 여기 와서 연극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연이 닿아서 이 연극에 출연하게 돼요. 한국말로? 영어 한국말 되게- 원래 되게 잘하는데요. 거기서 못하는 설정이에요. 아, 진짜? 설정은. 네.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도 보러 왔어요. 이제 한국말을 못하는 본인의 친구들이 친구들. 보러 와서 이 공연을 굉장히 재밌게 재밌겠다. 봤다라고 얘기를 해서 독특하다. 진짜. 정말 대표님이 아이디어가 넘치세요. 보면은 또 제가 또 너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뭐 물론 조금 있다가 저희가 뭐 장애인 극단과 함께했던 활동들도 다루고 뭐 아동 성폭력 방지 이런 식으로 약간 공익적인 메시지를 담은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독특했던 게 작년에 하셨던 환경 참여극 그래서 우즈맨이라고 사진 봤더니 네. 정말 이렇게 숲풀 같은 야외에서 맞아요. 이런 공연장에서 한 게 아니라 야외에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극인지 네네. 소개를 해주세요. 이런 건 이제 대표님한테 듣는 것보다 아. 배우님 입장에서 그거는 대표님한테 듣는 게 더 더 낫나요? 나을 거예요. 왠지 정확한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 같아서 저는 배우 입장도 중요할 텐데. 제가 출연을 안 했던 출연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듣는 게 그래요, 그럼 대표님 대표님께. 조금 이따 저희 그 장애인 극단 네. 하겠다 그래요. 이야기해서 그 공연은 제가 2011년도에 그 아시아 각국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같이 아동극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뭐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서 아시테지라는 그 축제가 있어요. 아동 청소년 축제라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축제인데요. 거기서 이제 모였었던 10명의 아티스트들이 공연 하나 올렸었는데 그 인연으로 대만 출신의 마카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프 치앙이라는 연출가랑 굉장히 절친이 되는 바람에 마카오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었고 이 친구가 굉장히 약간 실험적인 공연들을 많이 해요. 재밌는 아까 숲속을 뛰어다니면서 망원경으로 공연을 보는 공연의 컨셉을 저랑 같이 이제 합작을 해서 서울에서는 상암 월드컵 스타디움에서 했었었고요. 그다음 통영에서는 세자트라 숲이라고 최근에 이제 지어진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사실은 이야기고요. 실제로 배우가 땡볕에 1시간 동안 여기저기서 출몰하는 거를 그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라고 하죠? 이어폰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무전기 박물관에 박물관에 가면 네. 설명해주는 거. 설명해주는 도슨트처럼 이제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숲속에 출몰하는 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관찰하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미국인가 뉴욕에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게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어느 방향으로 가면 다 스토리가 계속 달라지는 그런 거 비슷한 거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장소 특정형 공연이라고 해서 약간 장소가 좀 메인이 되거나 네. 주제가 되는 네. 그런 공연들을 그 친구를 통해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영감, 감화를 받아서 여러 작품을 같이 해서 아마 그런 이력이 또 남게 되는. 지금 또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48시간 영화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48시간 거기서 딱 참가 팀들이 모여서 즉석에서 하나씩 뽑아요. 장르, 주제 이런 식으로 뽑아서 시작하면 48시간 동안 대본 짜고 촬영해서 이제 대회하는 거예요.
저도 참여한 적이 부산에서 있거든요. 혹시 하는 거 그게 아닌가? 국제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죠. 외국인들하고 막 다 같이 하거든요. 되게 재밌는 작업이었는데 그걸 연극 쪽으로 갖고 와도 괜찮겠다 지금 생각이 들어서 재밌겠다. 연극 쪽으로 아. 장소 공연 장소 정해놓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재밌겠다. 장르 뽑고 주제 뽑고 해서 만들어서 48시간 후에 딱 공연하면 재밌겠다. 저희가 지원금을 받아서 합시다. 네. 재밌겠네. 갑자기 딱 이렇게 생각이 되는 들었어. 거예요. 결정. 이렇게 되는 굉장히 거예요. 재밌을 것 같은 재밌겠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지 그 공연 그러면 네네. 어떤 편견들이 있어. 그래서 무대가 이제 일단 있어야 되고 조명이 달려야 되고 뭐 좌석은 어떻고 어떤 관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이런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정말 셰익스피어 시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쭉 내려왔던 극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에서 이제 시대가 바뀌고 그렇죠. 이제 이 공연 자체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새롭게 느끼게 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고 이런 또 퍼포먼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지원받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참 잘하잖아. 우리 뭐 맞아요. 난타도 있었지만 난타만 해도 뭐 장르를 깼다 치지만 넘버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보다 더 그 차세대 모델인 것 같아요. 완전한 장르의 어? 초월인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너무 뭐 재밌다. 아트 퍼포먼스에 가까운 그러니까. 연극 극단의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런 초극단적인 맞아요. 그런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극단 이름이 혹시 락버스인데 네네네. 뭔가 뜻이 있는 건가요? 락이 즐거운 락이고요. 버스는 실제로 버스예요. 그래서 즐겁게 달리는 버스 안에 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이게 원래 출발점이었고요. 사실 락버스가 영어로 다 되잖아요. 네. 세계 진출의 세계 진출의 의미가 느꼈어요. 굉장히 시야가 넓으시고 굉장히 멋있으세요. 꿈은 크게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글로벌 현실에는-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속 배우께 여쭐게요. 네.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사장님이잖아요. 사회에서 사장님이라고 그쵸, 그러거든요. 사장님이시죠. 직원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사장님 장점 뭐고 단점은 뭐다.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돼. 네. 장점은요. 네. 제가 많이 배워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어 전공을 하신 거를 저는 오늘 처음 진짜요? 알았어. 이래서 대본 분석할 때 이렇게 되게 엄청 막 팔품사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 공부를 시켜요 배우. 네, 고등학교 대본을 제대로 보게끔. 네, 국어사전 들고 그래서 다니셔야 이렇게 된다. 화술에 엄청 많이 그걸 갖고 계셔가지고 공부할 것도 항상 뭐 작품을 준비하든 뭘 하든 간에 스터디가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실은 그래서 저도 계속 있게 되는 그런 힘들이 사실 계속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단점은 편하게. 단점은 네. 직장 상사다 보니까 제가 또 이거 진짜 단점 얘기할 것 같은데. 해봐. 단점이 없네요. 왜 그래 또 잘 단점이 나가다가. 솔직히 얘기해. 왜 잘 나가다 왜 그래요? 아니, 자를 수 있다니까. 아니요. 참. 너무 소녀 감성이 있으셔가지고요. 소녀 감성. 소녀 감성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맞아. 사실 이제 그게 좀 사회성 결여?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게 되게 그런 소녀 감성이 되게 좋긴 좋은데 어쩔 때는 이제 여기서는 좀 그런 것보다는 좀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너무 있는데, 품어주시는구나.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렇구나. 좀 그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장점이자 네. 단점이 될 수 있는 네, 네. 부분이죠. 네. 소녀 감성이 너무 강하죠. 악역은 주로 많이 그럼 양 배우님이 하시겠네요. 악역이요? 주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어.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소녀 감성이 못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있잖아요. 아니, 대내외적으로.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은 또 아니어서. 아니어가지고 화를 처음 한번 내봤던 게 저번에 한번 내보고요. 화를 잘 못 못 내요. 내시는구나. 네. 그러면 이게 버스- 소녀 감성을 가진 따뜻한 어, 락버스인 네, 거예요. 맞아요. 따뜻합니다. 버스인 줄 알았더니 뭐 고무보트 같은 거네. 말랑말랑해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사실 이렇게 처음 저희가 이런 접점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사실은 그런 장애인 극단들과 활동을 했던 부분이 눈에 띄어서 이제 알아가게 된
뭐라 그래야 되죠, 말을?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됐고, 계기가 되었는데 모시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시각장애인 극단과도 같이 공연을 하셨고 휠체어 장애인 극단과도 하셨고 또 발달장애 극단과도 같이 공연을 하셨어요. 이게 단순히 장애인들을 데리고 뭐 가르치거나 수업이나 워크숍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공연의 형태로 공연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셨으며 또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극단과 같이 협업하게 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짧게 잘 잘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전공하는 친구들은 뭘 배우고 있을까? 좀 꿀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에 대학원에 사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대학원에 다니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다가 공부를 하게 되니까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공부가 공부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예전에도 있었던 어떠한 형태들을 역사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신문 읽어주는 연극도 있었대요, 예전에. 뭐 그런 것들도 사실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었었죠. 저한테 2년간의 대학원 생활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사실 줬고 좋은 동료들도 많이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낭독 공연이라고 그때 한참 지금처럼 붐은 아니었고 이제 서서히 붐이 타기 시작하는 낭독 그게 몇 공연을 년도 정도일까요? 2013년도에 저희가 낭독 공연을 근데 그때도 아직 붐이 아니었다. 지금은 너무 붐이고요. 그때는 생소하다. 그리고 이 다른 목적이었어요. 이 낭독 공연 자체가 완성된 공연이라기보다는 대본이 창작이 되기 전에 공연으로 완전히 가기 전에 좀 쇼케이스 워크숍 또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개념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예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낭독 공연을 왜 시작하게 되냐면 아까 양준서 배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낭독 공연을 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좀 쉽게 올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계획을 하게 되거든요. 배우들끼리 다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파티하지 말고 낭독 공연하면서 파티할까? 그냥 그 계획을 배우들이니까. 이벤트를 만들었구나.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봉사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그냥 스스로 복지관 같은 데 가서 봉사를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럼 그냥 그렇게 크리스마스 파티하지 말고 이 공연 만들어서 그냥 정말 단순했어요. 낭독 공연이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공연해서 좋은 일도 할까? 라고 하는데 그래! 하자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양준서 배우님의 그 동생분이 이제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섭외가 된 그 복지관들, 야학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섹스피어 공연을 가지고 공연을 하게 돼요. 2013년도에. 근데 이제 저희가 하면 제대로 하거든요. 처음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1년 내내 엄청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일이 점점 커지는. 네. 낭독 공연이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보여지는 맞아요. 게 없으니까. 맞아요. 제가 그걸 간과했어요. 근데 되게 똑똑하시네요. 저는 뭐 쉽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었구나. 맞아요. 다 살려야 되니까. 그 저희 작가는 창작하는 작가지 각색하는 작가가 아니었거든요. 섹스피어 4시간짜리 햄릿을 어떻게 1시간짜리 쉽게 옮기면서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참을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싸운 게 뭐 나쁘게 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섹스피어를 해도 돼? 우리 극단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해도 돼? 재밌게 보겠어? 그리고 보니까 시각장애인도 잡아놓고 발달장애인, 뭐 휠체어 장애인 분들이 다 다른 거예요. 공연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10군데를 가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가면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4작품을 했어요. 섹스피어를 1년에. 아무도 돈을 안 주고 배우들이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조금씩 이제 조금 알아갔던 것 같아요. 낭독 공연이란 어때야 하며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을 만날 때는 이런 거를 고려해야 하며
뭐 여러 가지 역량들이 좀 키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극단으로 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계기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말씀하셨던 그 궁금한 게 네네. 다 다르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좀 구체적으로 그 궁금해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가면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어떤 분일 것 같으세요? 가족분들이나 장애인 본인분들이나 네, 시각장애인 분들이신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복지관에 올 확률이 많지 않지 그쵸. 않아요? 그렇죠. 그죠. 낮에는 네.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셔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나이 있으신 분들. 맞아요. 그런 거예요. 아. 노인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이라고 해서 그냥 시각이 제한가 된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에 맞는 공연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가서 보니까 이제 아신 거야. 그렇죠. 가서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거 좀 재밌게 주제가 맞는데?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발달장애인 이제 학교에 가면 지적인 수준이라고 하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공연에서 낭독 공연이 너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들한테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다른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서 정말 체득하면서 오늘 공연은 어땠어? 집중을 했던 것 같아, 잘했던 것 같아. 저희끼리 이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왜냐하면 봉사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배워가지 사실 그분들이 재미없게 보면 더 민폐거든요. 그렇게 치열하게 정말 1년간 재밌게 활동했던 진짜 것 너무 같아요. 멋있으세요. 결론을 말하면 그런데요. 과정은 항상 아시다시피 그렇죠. 참 그런 과정이 찌질합니다. 과정이 있으니까 멋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그러면은 공연을 배우들이 하시다가 지금은 이렇게 같이 장애인 극단과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는 또 어떻게 거기까지 발전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게 2013년도 섹스피어 공연을 이제 마치고 나서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풍물하고도 같이 하고 싶고 입체낭독 연극으로 저희가 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조금 더 들을 거리, 볼 거리를 조금 더 많이 풍성하게 해드리고 싶다.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섹스피어보다는 양반전, 섹스피어보다는 도미의 처 설화, 우리한테 쫙 와닿는 친숙한 거. 한국 버전으로. 그러다 보니까 풍물을 좀 섞어서 낭독 공연을 해볼까? 뭐 이렇게 되면서 계속 현장에서 피드백이 오네요. 네네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되게 그러면서- 극단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지원 사업이라는 걸 그때 처음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뜻으로 하니까 하게 되고 지원 사업 얘기하시니까 네네네. 저도 조금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네네네. 장애인 지원 그러면 장애인 극단 쪽에 관리들이 지원을 하지 이렇게 일반 극단을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부분들이 인정을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받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뭘까? 사실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공연했던 이력도 있고 이제 제 동생 도움도 좀 받았고 동생이 좀 약간 끼가 많아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처음 낭독 공연을 했을 때는 같이 이제 열어주는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시작을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력들이 남아서 저희는 이제 비장애인 단체이긴 하지만 그 또 안에 또 장애인 또 친구도 같이 있어서 네. 약간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양준서 배우님의 동생이 양준호 씨라고 실제로 지금 야학에서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데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저희 창단 공연 거의부터 조명 오퍼레이터로 맞아요. 참여를 그럼 하셨어요. 전맹은 아니신 모양이시죠? 제 동생은 이게 시각장애인이 아니고요. 아, 뇌소증을 갖고 있어요. 네. 그쪽 장애라서. 네. 그러면 지원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을 때 인정을 이제 받는 건데 또 책임감이 또 남다른 책임감이 또 맞아요. 느껴지셨겠네요. 맞아요. 대표님 책임감 느끼면 또 사고 치시는 분이 괴로워하죠. 굉장히 막 그 조그만한 실패 하면 또 해야 되니까 정말 맞아요. 보여줘야 되니까. 맞아요. 어때요? 그 받으셨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또 생각지 못한 게 나왔을 것 같아. 지원 전과 후가.
지원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팔짝팔짝 뛰었던 것 같아요. 와! 이러면서 뭐 X를 밝힐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 내고 하는데 세상에 인정해줘가지고 그렇지. 돈을 주시면서 하시네. 잘해야 돼! 막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처음 냈을 때. 맞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또 이제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컨셉이 뭐였냐면 배우분들이 사물을 배워서 직접 사물 하다가 낭독하고 사물 하다가 낭독하고 이런 공연이었어요. 그 사물 선생님 되게 훌륭한 사물 선생님 모시고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배우가 하시는 게 마뜩치 않은 거다. 당연히 힘들죠. 네, 저는 막 승질도 냈어요. 제가 제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 지원을 받았던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단체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장애인 단체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장애인 단체 분들이 받으시고 저희가 이번에 잘못하면 다음 해에 전혀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 주시고 뭘 주셨냐면 주셨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저희가 노력해서 받은 건데 필요한 건데 그 인연이 잘 됐던 곳이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이었어요. 저희가 섹스피어를 들고 갔던 그 단체였었고 그 다음에 양반전 도미일처로 들고 갔던 단체였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참 낭독 공연 중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대본을 들고 하는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명이 출연하는 공연이면 8명만 배역이 가요. 배우들이 이제 섭외돼서 가고요. 이 2명을 관객석에서 뽑아요. 그래서 공연 대본을 드리고 그분들이 짧아요, 사실. 마을 사람들 1, 2, 3 이래서 참여하게 해요. 그래서 그 컨셉을 생각을 하고 이제 갔는데 그분들 점자나 묵자를 하시거든요. 큰 글씨를 묵자라고 하고 점자를 하시니까 미리 대본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해오셔가지고 배우보다도 가끔은 더 잘하세요. 부담감이 없으셔서 그런지. 그래서 되네 이게. 너무 열심히 너무 끼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해서 저희가 다음에 지원 사업을 이제 이분들과 함께 연극, 낭독 공연을 함께 만들어서 공연까지 해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그게 올해로 작년까지 2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은 입체 낭독 뮤지컬. 그러니까 그 이제 기사가 난 거죠. 대단하시다. 직접 가르치고 연기를 지도하시고 연극 참여하셨죠 그거는. 네. 주강사님 그렇죠. 연기지도 이렇게 그 얘기 좀 성함 써 해주세요.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시각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체장애이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처음에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너무 이렇게 막 말을 평상시 하던 대로 했는데 이분들에게 또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잘 보시면요. 근데 이분들은 안 보이시지?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 중에 이분들에게는 되게 신뢰가 될 수 있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걸 되게 신경 썼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이분들이 그걸 다 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그 반장, 시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각장애인 그리고 반장애인 이렇게 그러니까 반만 보이는 사람, 아예 안 보이는 사람, 시장, 반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그런 걸 다 열어주고 오픈해 버리니까 수업을 너무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또 이렇게 안무를 지도를 했을 때도 이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직접 안무까지도 하신 춤도 거예요? 췄어요. 네. 그래서 이걸 고민을 했는데 듣기로는 여기서 밑에서 벨리 댄스를 뭐 수업이 있다. 한번 저희가 참가를 또 한번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뭐 몸을 직접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박자에 맞춰서 안무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자 수강생 경우에 좀 조심스러우니까 여자 강사분이 좀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었고요. 좀 많이 상상되게끔 지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여지게끔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반응할 수 있게끔 하는 진행들을 좀 많이 하면서.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이제
뭐 낭독은 그렇지만 아까 몸짓을 하는 것들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네. 보여지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노력들이잖아요. 네. 정작 그걸 하는 본인 분들은 자신의 몸짓을 못 보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했을 때 그게 과연 만족을 줄까? 그 하시는 분들한테 이건 어떤 보여지기 위한 뭐 제스처 같은 네.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혹여라도 그분들이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이제 우려감이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악이 들리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음악에 맞춰서 몸의 동작이 움직인다는 거에 더 흥을 더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본인 흥. 스스로가 흥이 되니까. 그런 거 참. 첨언하자면 저희가 이제 기획회의 같은 거를 비슷하게 해요. 실제로 주어진 대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이야기로 대본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뭐 어떤 건 실제로 실명이 되는 이야기도 있어요. 배우들이 그렇게 그냥 나오세요. 직접 본인의 이름을 예.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만들어 온 것도 있고 아예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는데 기획회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공연 어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라고 풀어놓으면 그분들이 먼저 보시는 입장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관객분들이 시각장애인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는 활동보조인, 가족, 그리고 관계자들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보면은 뭐 뒤에 뭐도 있어야 되지, 배경도 있어야 하지 않아요? 저희 뭐 어떻게 할까요? 옷은 어떻게 입을까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시각장애인 분들이 연극을 해? 했지만 외국에서는 좀 그쪽이 발달된 곳에서는 그게 놀라운 일도 아닌 거야. 너무 당연하지. 왜 못하지? 이렇게 되는 데까지 이제 열심히 저희는 활동을 할 계획이긴 한데 그래서 그것도 선입관이더라고요. 그 선입관이 우리도 있지만 그 선입관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당사자들 플러스 가족일 텐데 가족들의 반응이 너무 뜨겁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너무 좋아하시죠. 뭐 감격스러워하실 것 같아 정말. 맞아요. 내 자식 자녀가 그죠? 그 이제 부모 입장에서 정말 벅찬 순간이거든 사실은.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요? 뭐 저희가 직접 들었다라기보다는 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는 건 저희 어머니였는데 네. 저희 어머니는 장애인을 가진 이제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연을 보러 오셨었는데 어떻게 보셨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보고 나서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그러니까 뭐 우선은 이 사람이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연기도 너무 훌륭히 잘하셨지만 그 대사를 하거나 움직이거나 뭐 이런 하는 행위들 하나하나가 다 정말 진심으로 다가와서 더 좋았던 것 같다고 본인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그런 게 더 감동스러웠고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었다고. 재작년에는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마다. 뭐 본인이 이제 실제로 태어나셨을 때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 분도 계시고요. 중도신명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도가 더 많아요. 많다고 얘기 네.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그래요. 좀 사연이 잘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뭐 하나하나 했는데 이제 친해졌잖아요. 친해져서 작년은 그냥 여기로 빨리 쓰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 쟤네 왜 이렇게 막대해? 우리 그게 아니라 여기 빨리 오세요. 빨리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하세요. 저 분장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분장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예쁘게 보이고 네. 배우시구나 정말. 맞아요. 그분들도. 그래서 그렇게 좀 이끌어드리고 싶고 그래서 시각장애인 저희는 극단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극단 명을 지어드렸어요. 울타리라는 극단 명을 맞아요. 지어드려서 인천시 장애인복지 관에서 에 주로 있는 극단 울타리. 맞아요. 지금은 그래요. 올해도 돼야 할 텐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걸 촬영해서 유튜브로 좀 공개하는 너무 그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로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저희가 도울 건 없나요 그때? 뭐든 제가 좀 꼭 불러주시면 네. 녹음이 그래요. 방송을 한번 네. 해주시면 너무 좋죠. 네. 이제 진짜 몰라서 못 봤었는데 이제 나니까 그렇게 공연 올린다고 하면은 정말 가서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 얘기만 들은 거랑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셨지 이걸 되게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계속 보면서 어떻게 너무 멋있어. 그래서 너무 멋있게 이렇게 텍스트만 있는데도 이렇게 멋있는데 진짜 꼭 하시게 되면은 불러주세요. 네, 함께해요. 네. 함께해요. 저희가 뭐 뭐든 다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럼 우리 극단 락버스 지금 계속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 뭐 지향하시는 거나 최종적인 목표가 뭐 대표님이나 양 배우님 뭐 있으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뭐가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락버스 컴퍼니입니다. 네. 컴퍼니라는 거는 뭐 외국말로는 극단이기도 하지만 좀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다라는 좀 포부가 담겨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링크라는 좀 화두가 있거든요. 저희가 작은 극단이다 보니까 극단을 100명까지도 늘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좀 여러 장르를 좀 융합시키고 싶어요. 뭐 사물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스트릿 댄스 하는 팀하고도 같이 협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팀 하고도 이제 다큐멘터리 주로 찍으시는 팀하고 또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국제적으로도 좀 협업을 하고 있는 팀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좀 흘러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생각들은 흘러서 가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가치가 있어졌으면 좋겠고 워낙에 사실은 어려워요. 연극한다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다른 분야를 계속 눈을 돌린다라는 거는 관심사도 있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이유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다들. 살아야 하죠. 그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잘 뭐 지금 사시는 지원 사업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또 여러 활동들을 하셔야 되려면 정말 네네네. 운영 자체가 네네네. 재정 문제가 큰 문제이시긴 할 텐데. 공연 하나를 만드는 데는 적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저희가 이제 뭐 롱런 하는 그런 공연들 있잖아요. 대학로 가면 늘 하는 공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맞아요.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잘 되는 데 있나? 잘 없어서 없을 거예요, 정말. 거의 없다고 보면 네. 돼서 저희는 그냥 사업해서 공연은 그냥 저희끼리 그냥 하고 싶은 공연 하자 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네네. 주변에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그 연극 공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비즈니스도 좋고요, 프로젝트 좋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그 훌륭한 곳이 그 길을 개척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막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늘이 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뜻이 맞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재밌게 하면 좋은 결과가 다시 또 좋은 또 그 뭐 매출로 또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지원금이나 받기 위해서 고민하는 데들도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목을 맨다 그러잖아 우리가. 맞아요. 근데 자생력 떨어지는 거지. 어떻게 이제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자생력 떨어지고 퀄리티 떨어지고 외면받고 악순환.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데들이 지금 이게 대한민국 연극계에 사실 큰 문제라고 뜻있는 분들은 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저희가 지원 사업 받은 지가 한 3, 4년 정도 되는데 2년차 받았을 때부터 벌써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여기에 그 경쟁률도 굉장히 세지고요. 경쟁률이 세진다라는 거는 경쟁 없는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쟁에 진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사회자. 그 복지 사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혀 안 되고 내가 이거를 받으려고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잠시 기뻐 한들 떨어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리고 그걸 받아서 아까 말씀한 한 목적적으로 퀄리티를 높이고 관객을 배려하는 쪽으로 예산이 쓰여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동안 워낙 어려운 게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제작비가 온전히 또 작업 쪽으로 작품 쪽으로 가는 것만 아니다 보니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공무원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지만 또 실적 있는 쪽 위주로 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아까 뭐 비장애인 단체로 처음 받으신 것 참 대단하다고 느껴진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하여튼 뭐 대단하신 일들인 것 같은데 대단한 만큼 어려우신 일을 겪고 계시네요.
어떻게 하면 좀 자생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식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락버스에는 이제 양순서 배우님을 비롯한 뭐 작가분들, 배우분들, 기획하시는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도전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도 생활할 수 있게 어떻게 하지가 계속 고민이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링크도 나오는 거고요. 네. 기업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서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런 활동도 굉장히 많이 못했는데요. 네. 이렇게 인터뷰 하자 그러면 저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했었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알리고 같이 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게 뜻깊겠다. 이 방송이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락버스, 극단 락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이버에 락버스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여태까지 활동했던 내용들도 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져 있고, 많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오늘 극단 락버스 대표님과 양준서 배우님 말씀 나눠주셨는데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형식적인. 아니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가 MT를 네. 양평에서 갔다 왔다가 여기에 네. 이제 바로 오는 바람에 네. 살짝 이렇게 약간 차분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오랜 장기간의 여행 끝에. 그랬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고 칭찬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그냥 즐기면서 잘해야 되겠다라는 힘이 좀 나면서 제 목소리 좀 톤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네. 아까보다 점점 업이 좀 되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힘이구나.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마음을 그냥 부끄러워만 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뜻깊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도 일단 오늘 좋은 분들 만나서 좀 좋은 방송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 잘 몰랐던 게 극단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요즘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에 치중하지 말고 본질에 더 치중해야 되겠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배우적으로나 아니면 하고 있는 일적으로나 자꾸 저도 모르게 보여지는 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근데 그것보다는 좀 본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배우의 입장에서 보면 시각장애인이나 그냥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뭔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더 행복해지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락버스가 계속 더 풍성해지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면 어떨까? 저희도 좋아지고 같이 좋아지고 같이 같이 좋아지고 같이 좋아지고. 같이 좋아지고 그러면 맞아요. 좋겠고, 오늘 대표님이랑 양 배우님이 너무 말씀 잘해주시고 너무 좋으신 분들 같아가지고 우리 낚인 여자단 말이야. 저기 낚인 저도 여자. 제 차례도 있나요? 오늘 진짜 대표님 매력과 배우님과 락버스에 너무 푹 빠졌던 시간이고, 사실 제가 되게 이것저것 관심 많고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니는 타입인데 너무너무 재밌어 보이는 활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공적인 가치까지도 가지고 가니까 진짜 너무너무 반한 시간이었어요.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보면 이게 도움을 주실 거예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또 낚이게 되는. 아니 저야 뭐 불러주신다면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나와주신 대표님과 양 배우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